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리사입니다. 오늘은 돈 빌려줄 때 이것만은 꼭 챙깁시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요. 제발 제가 곧 죽을 것 같아요. 돈 좀 꼭 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없으신가요? 주변에 그런 분들 여러 경험해 보셨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고 나서 제때 갚아주면 좋은데 안 갚아주니까 그 이후로 후유증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은 누가 받습니까? 내가 빌려주고 고통은 내가 받으니까 현실이 너무나 비참한 거죠. 자, 지인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줍니까? 아니면은 본인 통장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 기준을 이렇게 세웁니다. 가족들이 많이 아프거나 아니면 생계가 너무 곤란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안타까울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외에는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 NO라고 얘기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돈을 빌려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거절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왜 거절을 못하신가요? 관계가 깨질까봐 거절을 못하시나요? 아니면 직장 상사가 빌려달라고 했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거절 못하시나요? 아니면 상대편이 섭섭해할까봐 그게 고민되어서 거절을 못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거절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니까 거절이 못하시는 건가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상대편이 사정이 급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 돈을 안 빌려주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니까 안 되는 건가요? 나는 착한 사람 컨셉으로 계속 남아야 되나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남아야 되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매일 고민 하시나요? 돈 빌려주고 나서 고민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친척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고민하는 A씨가 있었습니다. 돈 있는지 아는데 안 빌려주면 만날 때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고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해서 돈 버는지 뻔히 알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친척과는 관계가 서먹해져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2주 후에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여쭤봤더니 웃으시면서 빌려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잘하신 선택인 것 같습니다. 친척과 관계가 깨질까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빌려주지도 못하고 안 빌려주기는 더 안쓰럽고 하는 그러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좋을 때는 와보지도 않으면서 꼭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찾아와서 잘해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깊이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인데 증거 자료가 없다는 B씨. 제가 오늘 전자소송 때문에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B씨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서 하는 소송이 너무 많았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모두가 소액인 건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사정은 이랬습니다. 현금을 찾아서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자 지급명령 신청을 했으나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판사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통장으로 송금한 게 아니라 현금을 찾아서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CCTV도 없는 데다가 오래전의 일이라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700만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은 받아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1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추가로 빌려준 1000만 원은 차용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기존에 받아 넣었던 700만 원 차용증에다가 앞에 글씨 하나만 더 붙여서 1700만 원이라고 수정을 했는데 그 글씨가 너무 달라서 판사님도 확연히 알아보셨습니다. 즉 이와 같이 덧방으로 덧쓴 글씨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700만 원은 인정받을 확률이 높으나 추가로 빌려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 자료가 없습니다. 돈을 빌려받은 그 피고는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나타나서 제가 빌린 게 맞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는 억울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돈을 빌려주고 이제 와서 억울해 하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돈을 빌려줄 때 이것만은 꼭 챙깁시다. 이것만 잘 챙겨 놓으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 명의로 통장으로 송금을 합시다. 내가 지금 신용불량이니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해 달라는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자, 돈을 빌려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복사해 놓읍시다. 그리고 차용증을 받아놓고 차용증에 인감도장을 찍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받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걸 근거 자료로 지급명령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은 해야 되지만 내 돈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절차이기도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담보 물건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을 하시고 돈을 빌려주면 좋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향후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 근저당 설정으로 인해서 경매 신청하여서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너무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친하다고 그냥 딱해서 그냥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저기서 계속 들려와서 제가 오늘은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돈을 빌려줄 일이 있으면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될 일이 있으면 이것만은 꼭 챙깁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돈을 빌리는 사람 명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시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 알아야 되니까 신분증 복사하시고 그리고 차용증 꼭 받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담보 물건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하시고 빌려주시면 향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팁 되셨나요? 자, 유익한 팁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